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 건데요. 네, 발표는 이제 앞서 장소영 교수님께서 발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현재 선임연구원, 한국관계소는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성명재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었고, 201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한국관계소원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 이제 국립 연구소들을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름이 연구소의 연구소가 아니라 기술원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계소론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 자동차 연구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국 전자부품 연구원, 그리고 한국 관기술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고요. 이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출연 연구소와는 다르게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 특히 이제 저희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들을 대신해서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 측정 같은 거, 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지원 같은 거를 하는 주로 산업부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능형 과학 모듈 연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능형 과학 모듈이 이제 요즘 가장 이제 핫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관계수로는 2001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위치는 광주광역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저희가 광산업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광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소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연구소는 저희 한국광기술원이 유일하고요. 각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도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이제 연구개발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인데, 기업 지원이 기술 이전, 그리고 연구장비 활용 지원, 공정기술 개발 지원, 시험 인증, 이렇게 조금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촉진법에 의해서 광융합 기술 전문 연구소로 지정이 돼서 조금 더 정부의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이제 크게 연구개발하고 기업 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R&D, 기초 연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저희는 이제 산업부 소관이다 보니까 연구개발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저희가 큰 카테고리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보시는 자율주행차, 포인터를 조금 쓰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에너지 환경, 의료 바이오, ICT 융합 디스플레이 쪽으로 크게 4가지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이 LED, 레이저, 센서, 렌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그 요소 기술별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전주기 서비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전주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처음에 창업에서부터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그 모든 주기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상세한 내용으로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시험 인증, 교정, 실증, 장비 공정 지원 등에 같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애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조금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빛의 원천을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R&D성으로 LED, 레이저, 센서, 렌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 활용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환경, 의료 바이오, 자율주행차, 그리고 ICT 융합 디스플레이 쪽에 해당되는 응용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속한 부분은 렌즈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광학 렌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구 분야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파장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집니다. 파장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유는 저희가 파장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그 과학계를 제작하는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가시광, 적외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UV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학계들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연구 분야를 나누고 있고요. 가시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핸드폰, CCTV, 차량용 등이 있고, 적외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상 조준경이라고 해서 구운에서 쓰는 나이트 비전을 얘기를 하고, 차량용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 차량 후방에 적외선 카메라 렌즈 및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조명이 없이도,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어두운 데서 조명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광학 렌즈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광학, 모듈에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광학 소재를 이와 같은 칼코긴 유리, 광섬유 소재, 중적외선 선화물 광학 유리 등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소재를 사용해서 렌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광학 모듈은 저희가 렌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싸게 만드는 게 플라스틱 렌즈인데, 플라스틱을 이제 사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출 렌즈의 한계가, 우선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소재적인 한계, 열에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 강도가 유리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출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 번에 웨이퍼 레벨로 웨이퍼 한 층, 두 층, 세 층을 쌓아가면서 접층 형태로 쌓아가지고 렌즈를 만들고, 이거를 잘랐을 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렌즈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 그런 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웨이퍼 레벨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저희 이제 칼코지나이트 적외선 렌즈를 소재를 개발을 해서 지금 렌즈까지 차량용 나이트 비전까지 제작을 해서 우선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능동형 적외선 광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1550 나노미터 라이다 광원용 불소 인산염계 유리 광섬유 소재를 개발해서 국제 특허까지 제출을 마쳤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광학 렌즈를 주로 하고 있고요. 광학 렌즈 밸류체인 강화 및 선진국형 광학 산업 생태계 확립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광학 렌즈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학 렌즈를 만드는 소재, 그리고 광학 렌즈가 부품이 되고요. 그 광학 렌즈를 채용한 장비까지 그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저희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학 렌즈하고 카메라에서는 세계 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소재 의존도가 높고요.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국내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산화해가지고 기술 이전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게 저희 센터 목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능형 과학 모듈 이미징 분야 성과 창출인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지능형 그러니까 AI 비전인데 스마트 카메라에 대한 그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그 차선 인식 시스템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주행을 할 때 앞에 있는 객체를 인식을 해야 되고 표지판 인식을 해야 되고 차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스마트 시스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러한 객체들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가 최우선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과학 렌즈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스템까지 같이 응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센터가 이제 건물 하나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층에 이제 클린룸이 있어서 클린룸 안에 성형실, 측정실, 코팅실, 가공실을 가지고 있고 렌즈 제작에 대한 모든 그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만들 때 유독가스 발생 부분 때문에 소재실을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소재실을 구축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렌즈에 사용할 수 있는 과시광 유리 소재 그리고 적외선 유리 소재를 모두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련된 장비로 가지고 있는 건 한 63종 정도가 되고요. 렌즈에 관련된 제작 그리고 측정 평가에 관한 장비를 모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점 추진 분야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이제 스마트 시스템, 이제 지능형 카메라 기반 스마트 홈, 시티, 스마트 팩토리 팜,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용 광학계, 드론용 광학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장별로 각각 자외선, 가시광, 적외선 광학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레이저 광학계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가공 및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과학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주물질 탐지용 대형 과학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차세대 과학 모듈에 대한 연구 이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렌즈를 만들 때 그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요소 기술별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렌즈를 직접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금형을 만들어서 소재를 금형에 넣고 눌러서 렌즈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렌즈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초정밀 가공은 렌즈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광렌즈 소형 같은 경우에는 금형을 깎아서 그걸 눌러가지고 렌즈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과학 렌즈를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을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코팅하는 그 코팅 공정이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과학 렌즈를 평가하는 성능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를 만드는 공정 넘어서 그 외에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고요. 웨이퍼 레벨 렌즈는 이 공정하고 다르게 플라스틱 렌즈를 성형해서 만드는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파트 중에서 과학 렌즈 성형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되게 운 좋게도 소재부품 장비 기술에 대한 핵심 연구시설로 국가연구시설 앤퍼실리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렌즈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앤퍼실리티 소재부품 장비 국가연구시설로 지정이 됐고, 요걸 지정이 됨으로써 소재부품 장비, 이제 과학 렌즈 관련해서 수출 규제 같은 그런 이제 유사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수입 규제 때문에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비해서 그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들어가야 되는 핵심 요소로서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렌즈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저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양산형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길에는 이제 샌드위치로 이제 끼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기술력으로는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 측면에서는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중점으로 둬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논의 끝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부품 장비라고 해서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제를 작년에 이제 런칭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시광 쪽에서 고해상도 고글줄 비구면 카메라 렌즈용 광유리 및 모듈 개발, 좀 말이 좀 긴데 이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부가 이제 2, 3, 4 세부로 나눠져 있는데, 요 과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세부에서 과제 과학 렌즈 소재에 대한 거를 만들면 2, 3 세부에서 각각 사이즈별로 대구경 가시광 유리 렌즈를 만들고 또 통신형 가시광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렌즈 모듈까지 만들고, 4세부에는 장비, 그러니까 유리 렌즈를 성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과제를 통칭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앞에서는 이제 가시광 대상으로의 광학 렌즈였고요. 적외선 렌즈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제가 이제 계획이 됐는데, 칼코기나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2D 머티리얼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설퍼나 셀레늄 같은 그런 칼코지나이드 머티리얼이 들어있는 칼코지나이드 머티리얼이 들어가면은 적외선 대역에서 초과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적외선 렌즈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가 이제 저마늄인데, 저마늄이 워낙 단가가 비싸서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마늄에다가 칼코지나이드 물질을 섞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 소재를 만들었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렌즈 모듈까지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이제 보통 분산값으로 표현하는데 분산값 150 이상이 돼 있는 소재를 만들고 거기 과학 렌즈 모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1세부 과제고요. 2세부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과 중적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시광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초과도가 굉장히 높은, 겉으로 봐서는 투명한 유리 같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과학 모듈까지 만드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재부품 장비,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플라스틱 렌즈에 대한 수지를 만드는 과제를 수주를 했는데,
플라스틱 수지, 렌즈용 수지를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요. 이 플라스틱 렌즈용 수지는 다른 화학 관련된 연구원 및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는 이걸 받아서 과학 모듈을 눌러서 만드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만드는 방법은 직강하고 성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형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는 게 직가공은 하나하나 깎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성형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형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찍어가지고 만들 수 있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눌러서 만드는 게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국내에서 눌러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가 60mm, 그러니까 직경 60mm인데 이거를 80mm, 직경 80mm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응용 제품에 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의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기초 연구에 가깝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과학 렌즈를 이제 구면으로 만들 때는 이 구면 렌즈의 곡률 때문에 구면 숫자가 발생을 합니다. 구면 숫자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상해 왜곡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상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게 디프랙티브 렌즈, 그러니까 디프랙션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메타 렌즈를 만들어서 숫자를 줄여서 왜곡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이제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게 플랫 미러이기 때문에 렌즈를 만들어서 곡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박형으로 렌즈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원 머티리얼에 대한 나노 스트럭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연구했던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렌즈와 결합해서 메타 렌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과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 좀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과학 렌즈는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들어가는 요소마다 렌즈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과학 렌즈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반 과학 장비를 개발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머신 비전 그리고 이제 분광 분석에 인공지능 지능을 붙여서 분광 분석용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 그 기술원과 센터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